어제 시장 보면서 다들 심장이 한번 철렁하셨을 거예요. 네, 정말 그랬죠. 하루 만에 지수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니까 드디어 올 게 왔나 싶었죠. 그렇죠. 그런데 모두가 막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유명한 강세론자 중 한 명인 톰 림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정반대의 시각이죠. 오히려 바닥이 거의 다 왔다. 지금이 바로 매수할 기회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일단 팔고 보자는 분위기였는데 혼자서 이건 기회다라고 말하는 건 보통 배짱이 아니면 힘든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주장을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히 오를 겁니다가 아니라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근거로 제시한 5가지의 놀라운 사건들,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따라가 볼까 합니다. 맞습니다. 그가 지목한 원인들을 보면 정치인의 투입부터 시작해서 미스테리한 법안, 또 암호화폐 시장 내부 문제까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네, 언뜻 보면 아무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들이 어떻게 시장 전체를 뒤흔들었는지 그 숨겨진 맥락을 이해하면 지금 시장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톰 리의 대담한 주장,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그의 결론부터 확인해 볼까요? 시장은 바닥에 가깝고 하락은 매수 기회다 이거고요. 그러면서 유망한 분야도 꼽았죠. 네,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기술주부터 AI, 암호화폐는 물론이고 산업재, 금융, 소형주까지 거의 모든 분야를 다 꼽았어요. 와, 심지어 S&P 500 지수가 연말에 7천까지 갈 수 있다는 정말 파격적인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7천이요? 지금 지수를 생각하면 거의 꿈 같은 숫자인데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강력한 낙관론의 배경이 뭘까요?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시장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에요. 그는 최근의 급락을 시장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근본적인 체력이 약해져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아, 문제가 아니라고요? 네, 일시적인 과매도 상태라는 거죠. 외부에서 날아온 몇 개의 충격 때문에 시장이 필요 이상으로 과민 반응했다는 겁니다. 아, 과거 10월 10일에도 비슷한 폭락이 있었지만 결국 회복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 2주 정도 흔들리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는 패턴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뼈대가 부러진 게 아니라 그냥 예상치 못한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크게 멍이 든 상태. 그 정도로 보는 거네요. 네, 딱 그 느낌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멍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빠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톰리는 시장의 회복력, 말하자면 자가치유 능력에 베팅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시장에 이렇게 큰 멍을 들게 한 그 돌부리들의 정체가 대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원인부터가 정말 의외인데요.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물 하나를 지목했어요. 네,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거죠? 요즘 시장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내용이 좀 많이 셌어요.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해서 반역, 사형이 하는 이런 극단적인 단어를 썼거든요. 단연히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고 이 극심한 정치적 불안건이 투자 심리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든 거죠. 그런데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말은 사실 너무 막연하게 들리기도 해요. 예전에도 정치인들의 거친 발언은 많았잖아요. 유독 이번 발언이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핵심은 요즘 시장은 사람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움직인다는 점에 있어요. 알고리즘이요? 네. 수많은 트레이딩 봇들이 반역, 사형 같은 특정 키워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이걸 위험 신호로 판단해서 자동으로 매도 주문을 쏟아내는 거예요. 와, 인간 투자자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틈도 없이 그냥 기계적인 매도세가 시장을 순식간에 덮쳐버리는 환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발언 하나가 인간의 감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기계적인 투매로 이뤄질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군요. 그렇죠.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자, 그럼 다음 이유로 넘어가 보죠. 이건 한술 더 뜹니다. 시장과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앱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
이게 왜 갑자기 등장하는 거죠? 이건 정말 미스터리 소설 같은 이야기예요. 트럼프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소위 앱스타인 리스트에 거물급 인사들의 이름이 공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졌어요. 네. 시장의 진짜 공포는 여기에 월스트리트의 큰손이나 유명 기업인 혹은 정치 후원자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우려였죠. 잠깐만요. 그럼 누군가 실제로 자산을 팔았다는 증거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게 아니에요. 단지 리스트에 이름이 오를지도 모르는 누군가가 자기 포지션을 정리하려고 대량 매도를 할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감, 그거 하나만으로 시장이 흔들렸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이건 불확실성이라는 공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시장은 나쁜 소식보다 불확실한 소식을 더 싫어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누가 언제 얼마나 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이런 알 수 없는 위험 앞에서는 일단 몸을 사리고 자산을 파는 게 최선이라는 심리가 확산된 겁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시장을 지배한 거죠. 와, 정치적 트윗부터 음모론에 가까운 공포까지 정말 심리적인 요인들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네. 그런데 세 번째 이유는 좀 더 구체적인 시장 내부의 문제, 바로 암호화폐 시장을 지목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흔들린 게 주식시장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이제는 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어요. 그런가요? 톰리는 흥미로운 시차를 발견했어요. 10월 10일에 비트코인이 먼저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했고 약 3주 뒤에 S&P 500 지수가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는 거죠. 아,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였군요. 네, 비트코인이 주식시장의 위험 신호를 미리 보여주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비트코인은 왜 하락한 건가요? 그 원인을 암호화폐 시장의 마켓 메이커들이 겪고 있는 유동성 위기에서 찾고 있어요. 이 마켓 메이커들은 시장에 계속해서 매도 주문을 내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말 그대로 시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중앙은행이나 마찬가지죠. 시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 같은 존재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10월 10일 급락 때 이들의 재무 상태에 아주 큰 타격을 입은 거예요. 손실을 메우기 위해 가지고 있던 코인이나 다른 자산들을 계속해서 팔아야만 하는 악순환에 빠진 거죠. 지난 몇 주간 암호화폐 시장이 특별한 악재도 없이 계속 흘러내렸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게 그의 분석입니다. 그럼 그 위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건가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 끝날지가 가장 궁금할 텐데요. 흥미롭게도 그는 과거 데이터에서 희망을 찾고 있어요. 과거 데이터요? 네, 2022년에도 비슷한 위기가 있었는데 당시 마켓 메이커들이 자본을 다시 채우는데 6주에서 8주 정도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 자본 확충 과정이 딱 6주 차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럼 거의 끝나간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거의 끝나간다는 신호를 주고 있는 거죠. 혹시 투자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지표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 탄광석의 카나리아를 미리 볼 수 있는 방법 말이에요. 네, 아주 구체적인 팁을 줬어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장사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가를 주목하라는 겁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요? 네, 이 회사의 주가가 안정되거나 반등하기 시작하면 마켓 메이커들의 위기가 끝나고 암호화폐 시장, 나아가 전체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선행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거시적인 이야기들을 했는데 네 번째 이유는 갑자기 현미경을 들이대듯 특정 기업 하나, 오라클을 지목하네요. 네, 맞아요. 이 거대한 시장을 움직이는데 일개 기업 하나의 문제가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의아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고개가 끄덕여져요. 오라클의 신용부도 스와프, 즉 CDS 프리미엄이 갑자기 급등했다는 신호가 포착된 거예요. CDS요? CDS를 쉽게 말해 기업용 부도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 보험료? 네, 어떤 회사에 대한 보험료가 갑자기 비싸진다는 건 시장에서 저 회사 혹시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커졌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라클은 망할 회사가 아니잖아요. 왜 갑자기 오라클의 부도보험료가 급등한 거죠? 시장에서는 이걸 좀 다른 각도로 해석하고 있어요. 일부 거대 투자자들이 AI 시장 전체의 거품이 꺼질 것에 베팅하고 싶은데 수많은 AI 관련주를 일일이 공매도하기는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기술주 중 하나인 오라클의 CDS를 사는 방식으로 AI 시장 전체에 대한 위험을 회피,
즉 해지하고 있다는 이론이에요. 아, 그러니까 AI 시장 전체에 대한 화재 보험을 들고 싶은데 마땅한 상품이 없으니까 그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집 중 하나인 오라클에 대한 화재 보험을 대신 드는 셈이군요. 비유가 아주 정확하네요. 문제는 이런 움직임 자체가 시장의 공포를 확산시킨다는 거예요. 큰 손들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저렇게 움직이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다른 투자자들에게까지 전염되는 거죠. 아, 오라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오라클을 통해 드러난 시장에 숨겨진 공포가 문제의 본질인 셈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정치적 트윗, 미확인 루머, 암호화폐 시장의 내부 문제, 그리고 특정 기업을 이용한 해지 움직임까지 정말 다양한 종류의 불안감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었네요. 네, 그리고 이 모든 불안감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마지막 5번째 신호가 바로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 지수의 폭등이었습니다. VIX 지수. 목요일 오전에 잠잠하던 VIX 지수가 갑자기 한 달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거든요. 이건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가 극에 달했다는 걸 보여주는 말 그대로 비상벨이었죠. 앞서 말한 4가지 요인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터져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보죠. 정치, 스캔들, 암호화폐, 특정 기업, 그리고 순수한 공포 심리까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톰 리는 이 그림을 보고 어떻게 바닥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린 걸까요? 그는 이 5가지 요인들의 공통점을 본 거예요. 공통점이요? 바로 시장의 기초 체력을 훼손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일시적인 충격에 가깝다는 거죠. 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뼈가 부러진 게 아니라 그냥 심하게 멍이 든 상태라는 겁니다. 충격을 준 돌부리들이 치워지고 멍이 빠질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래의 강세 흐름으로 돌아갈 거라는 데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인 충격으로 인한 변동성과 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통찰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 상황을 명백히 전자로 보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락할 때 매수하라는 과감한 조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충격들이 지나가고 나면 시장은 다시 위를 향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월스트리트의 대표적인 강세론자 톰 리의 분석을 통해 최근 시장 급락의 이면에 숨겨진 5가지 원인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대담한 예측대로 시장은 곧 V자 반등에 성공할까요? 그의 분석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흥미롭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죠? 톰 리는 이 5가지 사건을 각각의 독립적인 충격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게 개별 사건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우리 시대 시장의 새로운 취약상을 보여주는 여러 개의 증상이라면 어떨까요? 취약성의 증장이라뇨?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전에는 정치, 금융, 기술 분야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정치인의 트윗 하나가 알고리즘 매매를 촉발시키고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 문제가 주식시장을 흔들고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불안감이 전혀 다른 기업의 파생상품 가격으로 움직입니다. 아,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 영역의 작은 충격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와 파급력으로 전체 시스템을 뒤흔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개별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들이 퍼져나가는 속도와 경로, 즉 리스크의 전염 방식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어쩌면 톰 리의 분석은 시장이 반등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넘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리스크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를 주는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것을 예측하는 것보다 이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시장을 헤쳐나가는데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